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신혜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로 오프닝을 시작하긴 합니다만 어제 저희 프로그램 시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평소 때보다 제 탓이 가장 크겠죠? 저 때문이겠지만 굳이 제 탓입니다. 근데 굳이 시장으로 한번 이유를 돌려보자면 요즘에 같은 재료 가지고 사실 미중 무역 협상도 1년 반째 같은 재료긴 한데 같은 재료 가지고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참여자들이 좀 지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들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막장 드라마도 처음에는 정말 신선하다 이런 맛을 보다가도 계속 재탕되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쵸. 이런 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양가 없는 시장 상승이 그로 인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까지도 지지부진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나까지 감정이 지지부진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2시 때가 한창 졸리고 나른해질 때잖아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저희 기운을 받으셔서 파이팅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포트폴리오 수익률 최대한 우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각종 전략과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오늘 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삼성전자 5만 원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고 금통위도 있고 내일 있고요. 예. 그리고 필록스는 검색어 상위에 어제부터 그러게요. 계속 올라오던데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필록스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키워드 시작을 해볼까요? 이 중에서 첫 번째는 항상 시작했던 그 위치에 있는 옆에 있는. 예,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한때는 기대감이었다가 한때는 또 불확실성이었다가 또 맞아요. 한때는 괜찮을 것 같다가 한때는 또 먹구름이었다가 이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은 좀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스몰딜도 되게 미완의 딜이었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뭔가 확신 있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닙니다. 매도세 51억 원, 320억 원, 지금 관망 흐름 계속 짙어지고 있고요. 이 와중에 개인이 250억 원을 사주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매일매일 하던 관성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그리고 LG화학이나 금융주에 대해서 좀 러브콜을 보낼 뿐 수급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어떻게 되나 보자 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긴 했는데 이제 네. 종목군으로 보자면 그래도 버라이어티한 그러니까 오르는 쪽도 있고 떨어지는 내리는 쪽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 대상 후보 벌써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탈락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상승 종목 먼저 짚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워낙 하락세가 짙다 보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예. 5G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상 후보로 점쳐질 만큼 5G 관련주 정말 핫했잖아요. 저희도 얘기 많이 했고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KMW, 오일솔루션, RFHRC 종목들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도 화면 같이 보시겠지만 종목들 파란불이 짙습니다. KMW 1.15% 하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데요.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성 물량은 경계를 해야겠지 싶다가도 금융 분석 들어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3분기 실적 개선 섹터로 5G를 여전히 꼽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상반기도 뜨거웠지만 하반기도 뜨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와서요.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까 싶다가도 또 이런 얘기 들어보면 마음이 흔들리고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또 많이 오른 종목군이기도 하고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5G는 계속 관심 있게 한번 쫓아가 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상승 종목 이야기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느낌만 봤을 때는 약간 실망감이 좀 있었다는 거 그 뉘앙스가 좀 풍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OLED 관련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삼성에서 그 13조 원 투자한다고 발표했던 게 지난 10일이었잖아요.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실망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야 라는 향후 계획과 함께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OLED 관련해서는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도 상승 추세를 나타낼 거야 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발표가 있었던 10일 제외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한번 주요 OLED 관련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AP 시스템, 원익 IPS, 덕산네오룩스, SFA 전반적으로 한 2에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OLED 종목들을 다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과연 어떤 최선호주가 가능할지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OLED주 이렇게 확인해봤고 마지막으로 뼈를 깎았어. 뭔가 느낌이 정말 독하게 뭔가를 한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자기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원래 뾰족하고요. 그건 아니고. 자, 뼈를 깎은 종목이 있습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KH 바텍 이야기입니다. 예. 왜 예전에 011 폴더폰 기억나시죠? 폴더폰이 접었다 폈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음새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KH 바텍이 공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폴더폰이 사양길로 접어들다 보니 KH 바텍도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폴더블 폰에 다시 한번 힌지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KH 바텍 살아나고 있는데요. 8% 강세로 진행이 되네요. 12,05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폴더블 폰이 완판 행진을 이어갈수록 KH 바텍의 중장기 실적 개선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종목인지까지 KH 바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돌아봤고요.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전략은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KH바텍 갤럭시 폴드 인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 주가 상승 기대가 동반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찍었거든요. 과연 네. 그 기대감 머금고 중장기로 바라봐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해서요. 일단 모멘텀이 요즘에 발생을 하면 주가가 상승세를 좀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흥행이 나오면서 이것이 KH 바텍에도 주가에 긍정적인 어떤 흐름과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었다라면은 그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인기는 계속적으로 끌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KH 바텍이 생산하는 연결 그 부분은 이제 힌지 쪽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KH 바텍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좀 호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KH 바텍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감행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은 좀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겠죠. 관련해서 폴더블폰 관련주를 한번 또 살펴보면은 코롱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사실 폴더블폰의 CPI 쪽에 이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연동지어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KH 바텍 그리고 코오롱 인더까지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기대감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OLED 관련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투자나 수주가 동시에 기대되는 업종군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OLED는 근데 여기에 해당을 한단 말이죠.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이제 LCD 쪽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또 공급이 확대되니까 LCD 가격이 많이 좀 다운이 됐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LCD 쪽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계속 OLED 쪽 투자 확대인데 규모가 좀 더 늘어나느냐 마느냐 얘기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뉴스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OLED 쪽은 계속적으로 전환을 촉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측면으로 봐야 되겠고, 그러면 당연히 OLED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유망한 섹터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OLED 중심 사업 구조 어떤 증설이라든가 개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조정 신재 저가 매수가 가능한데, 관련주가 어떻게 면밀히 따지면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확대하면 또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OLED 관련주들에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AP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관심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개별로 야스라든가 힘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도 또한 이제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OLED 시장에 대한 기대 충분히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OLED 관련주들은 딱히 이제 특정한 종목들에 딱 국한시켜서 이제 매매한다기보다는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순환 흐름을 좀 대입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OLED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망 섹터라는 점에는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참 실장님, 5G 관련해서 저희 저번 주에 질문을 드렸는데 2, 3개월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상승 여력 있는 섹터라고 전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장주 하락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데 전략 변화가 없으신지요? 혹은 계속 상승 여력 남아있다고 보신다면 관련해서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5G에 대한 성장성이 보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간을 2, 3개월 정도로 한정을 시켰어요. 유망하다 그러면 2, 3개월이 아니죠. 2, 3년이라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마디는 더 남아있는 것 같다. 근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이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었습니다. 2,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조정이 들어오고 있죠. 이것이 다시 리바운딩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 3개월 내에 연말 연초까지 해서 다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이 혹여나 강하게 급등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챙겨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드린 거고,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빠졌던 바이오라든가 IT 쪽은 좀 덜 빠지고 좀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보면 다른 섹터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올라오는 종목들, 탄력적으로 올라온 종목들 보면 대체적으로 낙폭이 과했고 철저하게 짓눌렸던 종목들 위주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 5G는 그동안에 시장 빠졌을 때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이제 조정받고 다시 더 고가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시장이 낙폭과 대주 위주로 올라갈 때는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진다.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주종이 나오다가 하락을 멈추는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그런 섹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섹터의 종목군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그리고 하락이 멈추면 다시 진입하더라도 이런 쪽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5G 전반적으로는 이거는 매도 의견으로 보면서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단기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낙폭과 대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상매물이 나오는 정도라 이제 보니까 절반 정도 남겨놓고 절반 정도는 비중주를 다른 쪽 매매하다가 하락이 멈추는 구간에서 다시 진입하는 쪽, 이쪽이 좀 더 세밀한 단기적인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연결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들을 때 그 뉘앙스를 좀 잘 파악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실장님의 관심주도 하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한도크린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 정수기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런 업체죠. 정수기 쪽이 비중이 높은데 사실 국내 쪽의 정수기는 거의 포화 상태라 이제 보면 되겠죠. 정수기 없는 가정이나 회사도 거의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국내 부분보다는 해외 쪽에서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해외 쪽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실적 증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공기청정기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공기청정기 시장의 성장성 그리고 해외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주가 수준은 뭐 저렴한 구간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 잡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 메리트는 한도 크린텍까지 들어봤습니다. 위로 2만 원 올려보고요. 손절가 15,5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DB금융투자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